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정보컨설팅의 김상백입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시스템 쪽으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이라 약간 좀 지루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지라 어드민 쪽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 자체는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라를 구축하시는 사이트를 보시면 저희와 같은 어떤 협력사들을 통해서 지라를 구축하거나 컨플런스를 구축하신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서 지라와 컨플런스들이 되게 좋더라 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의 것들을 직접 회사에서 배워서 구축하신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세션 자체는 어드민이 반드시 좀 알고 있어야 될 기법 또는 플러그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앞 세션들에서 상당히 많은 플러그인들을 가지고 이러한 화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는 지라 어드민, 물론 컨플런스와 관련된 어드민일 수도 있고요. 지라 어드민은 반드시 이 정도 쪽 플러그인은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 자체가 기능 확장인데요. 아틀라시안 제품 자체가 기능이 모자라서 그것들을 확장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틀라시안 쪽에서 제공되고 있는 플러그인과 관련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러그인과 관련된 프레임워크들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하고 파워풀하냐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파워풀한 그 플러그인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기능을 가지고 기존에 많은 플러그인들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많은 플러그인들을 통해서 지라 사이트들을 많이 구축을 해 보셨을 것 같으세요. 네, 그 중에 몇몇 가지 팁을 저희가 좀 이번 세션에 좀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고객 또는 구축하려고 할 때 처음 들어가는 사이트죠. 아틀라시안 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하려면 맨 처음 어떤 제품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제품들을 구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까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과연 이 제품들만을 가지고 구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 제품만 그냥 갖다 꽂는다고 해서 원하는 기능을 다 만들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구축한 여러 가지 좀 사이트들이 있고요. 그 사이트들에서 디테일한 좀 요구사항들을 보시면서 이 제품들만 가지고 구성할 수 있는지를 좀 판가름 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첫 번째 사이트인데요. 첫 번째 사이트는 BIT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보안 회사고요. 기존에 그 보안 쪽 제품들을 납품을 하면 고객 쪽 사이트에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슈들 자체를 메일이나 또는 전화로 받게끔 하고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 당연히 그것들을 관리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고객에 해당하는 정보들 자체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정보죠. 제품을 설치하고 그 제품이 어떤 환경에서 실제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환경 정보들도 관리를 해야 됐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라이센스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납품을 하고 그 납품을 한 제품에 실제 들어가는 라이센스도 수동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수동으로 만들어주는 부분 자체를 자동으로 라이센스 발급을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또 다른 업무는 교육과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증시험, 서티피케이션과 관련된 작업들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 사이트가 좀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내부 직원들만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파트너사들하고 이 시스템을 공유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들과 지식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위키와 관련된 부분도 필요했고요. 당연히 보고서와 관련 부분도 역시 필요를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조금 볼게요. 저희가 캡처 자체를 아예 고객에서 받은 요구사항을 캡처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조금 보시면 A라는 사하고 파트너사가 같이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됐고요. 라이센스와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된 요구사항들만 지금 보고 계시는데 밑에 엑셀의 이 시트라는 부분들이 지라 쪽에 그 이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지라와 관련된 이슈가 뭐 개발과 관련된 사항들, 버그와 관련된 사항들 이것만 이슈 타입으로 관리를 하느냐 이건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트 자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BIT 조직이 사용하다 보니 결국은 이슈로 라이센스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슈로 환경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슈로 기본적인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슈로 관리를 하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인 라이센스와 관련된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본 것처럼 승인과 관련은 A라는 사만 승인과 관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제약 조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센스 자체를 수동으로 발급을 하고 있었는데 라이센스 발급도 자동으로 발급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동화라는 부분이 변경관리 쪽에 어떤 자동화 쪽을 조금 요청을 했었고요. 그럼 언제 라이센스를 발송을 하느냐?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라이센스를 발송하는 어떤 기능 자체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 그러니까 결국은 지라 쪽에 여러 가지 필드가 있었을 텐데 그 필드에 해당하는 옵션에 따라서 해당하는 컬럼들이 자유롭게 좀 다이나믹하게 좀 변경되고자 하는 요구사항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시면 요청 모듈에 따라서 컬럼들 내용도 좀 바뀌어졌어야 됐었고 그 고객에 대한 환경 정보 자체를 또 다른 이슈 타입으로 관리하지만 그게 내가 라이센스를 관리할 때는 그것들이 리스트업 돼서 같이 연동을 해야 돼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들도 있습니다. 요구사항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사이트를 구축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이트는 지라를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저희가 구축하는 그 사이트 이외에 자체적으로 우선 하시고 계시는 지라라는 어떤 또 다른 시스템이겠죠. 그 시스템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제품 모델이나 그런 정보들도 저희 쪽과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맨 처음에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쯤에 제품만 이렇게 꽂아서 되느냐라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저런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뭐 저런 요구사항들이 나오면 제품을 꽂죠. 지라 컴플런스를 가지고 제품을 꽂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는 지라 어드민 쪽 롤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작업들이 저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플러그인들을 써야 되느냐,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플러그인들을 서치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여러 가지 꽂았는데요. 제가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릴 플러그인들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플러그인들도 있는데 우선 자동화 쪽, 변경관리 쪽의 자동화 쪽과 관련된 조금 더 편하게 어떤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스크립트 러너라는 플러그인을 꽂아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했어야 됐고요.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들, 아틀라시안 쪽에서 제공되고 있는 가젯이라든가 기본적인 보고서들 이외에 고객이 요구하는 보고서의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고서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EasyBI라는 플러그인을 꽂아서 관리를 해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파트너사와 고객사가, 그러니까 파트너사와 그 A라는 사가 어떤 협력을 하다 보니 보안과 관련된 결국은 파트너사에 어떤 발주를 내거나 그런 작업을 할 때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객사에 파트너사에 노출시키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드 시큐리티라는 플러그인을 갖다 꽂았고 선택된 옵션에 따라서 필드들이 좀 자유롭게 변경돼야 되는 요구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폼이라는 그런 어떤 플러그인을 갖다 꽂았고요. 멀티 레벨 캐스케이딩이라는 저 플러그인도 역시 다이나믹의 어떤 레벨, 지라에서는 기본적으로 2뎁스까지밖에 캐스케이딩 작업이 안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꽂았습니다. 이거 위에 컴플런스와 관련된 플러그인도 2가지를 좀 꽂았는데요. 메타데이터, DB상의 어떤 정보들을 컴플런스 화면에다 뿌려야 되는 요청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컴피폼이라는 저런 플러그인들을 갖다 꽂았습니다. 물론 이런 플러그인들만 가지고 고객이 요청하는 사항들은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라라는 또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해서 지라와 연동을 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연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만 관리하는 데이터에서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고요. ERP와 연동하는 부분들도 역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과 원하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잘 조업하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요구 수청 사항에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잘 찾아서 꽂는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다른 쪽하고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지라 쪽 어드민이 좀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이트고요. 두 번째 사이트는 기본적인 그 워크플로우 자체를 가지지 않고 그러니까 시스템화 시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스템화 시켜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들을 프로세스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로 했었고 이 사이트는 변경 관리뿐만 아니라 테스트 관리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결국은 테스트 케이스라는 이슈 자체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요청이 됐었고요. 빌드 배포와 관련된 자동화 쪽 작업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빌드 배포 작업들이 조금 이상하게 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개발자가 요청사항에 맞는 내용을 개발을 하고 컴파일을 개발자 환경에서 컴파일을 합니다. 이제 보통 그 서버 쪽 환경에서 돌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이쪽 제품 자체는 자동차 쪽 내부에 들어가는 셋업 파트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의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환경 자체를 개발자 환경에 다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컴파일하는 환경 자체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수동으로 개발자가 바이너리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바이너리들을 운영자한테 전달을 하면 운영자가 그것들을 웹 서버가 아닌 업데이트 서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웹 형식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업데이트 서버에 그런 바이너리를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당연히 레포팅과 모니터링 작업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조직 안에는 뭐 세 팀이 운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운영팀이 있었고 개발 조직이 있었고 품질 관리했던 조직들이 있었고요. 운영팀에서 이슈를 접수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운영팀에서 처리를 하고 그것들이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이 필요하다. 연구소 조직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연구소 조직으로 넘어가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고 이 개발된 것들이 뭐 요새 뭐 데브옵스라고 해서 바로바로 디플로이드 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었고요. 지금 뭐 웹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개발이 끝난 것들은 잠시 정체 상태에 있다가 운영팀에서 나는 몇 월 며칠 날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이슈 자체를 하나 만들면 이게 뭐 그 이슈가 이제 인터넷 업데이트 등록이라는 저 이슈인데요. 저 이슈를 만들면 그 이슈에 같이 따르려 나가야 될 개발 항목들을 전부 다 링크를 걸고요. 링크를 걸고 그걸 가지고 빌드 배포를 해서 하나의 버전이 업데이트되는 그런 어떤 워크플로우로 들어갔고요. 그 작업 중간중간에 개발자 테스트와 품질 관리 쪽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이슈들,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슈의 뭐 이름이야 뭐 상관없이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을 만들었고요. 지금 뭐 테스트 케이스와 관련된 이슈들이 더 만들어졌어야 됐었고, 그 이슈들을 생성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역시 이슈를 생성하기를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역시 지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데스크 컨플런스라는 제품을 꽂았고요. 그 다음에 SSO 연동을 위해서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갖다 꽂았습니다. 아가치메와 조금 다른 플러그인이 있다라고 하면 사이냅스 RT라는 플러그인을 갖다 꽂아서 변경 관리뿐만 아니라 테스트 관리와 관련된 기능들도 할 수 있게끔 플러그인을 갖다 꽂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역시 시스템과 인티그레이션을 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외부 시스템과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 서버, 그러니까 FTP 기술을 가지고 셋업박스에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거나 HTTP 메소드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 서버에 연동을 해야 됐고, ERP하고도 연동을 해야 됐습니다. 물론 빌드 배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솔루션인데 뭐 스마트 빌더라는 솔루션과 SVN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SVN과 관련된 플러그인도 갖다 꽂았고요. S사와 N사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이 비슷하냐면 지금 통합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을 외부한테 아예 맡겨서 관리 쪽만 하는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한 20명, 30명이 아니라 몇백 명의 통합 유지 보수와 관련된 기능들을
다른 업체가 이렇게 해야 되는 조직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삼성이나 이런 데 부분도 통합유지보수는 삼성 SDS가 할 거고요. 다른 쪽도 뭐 통합유지보수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관리되고 있는 사이트였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S사와 N사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통합유지보수 업체에서 사람을 10명을 집어넣습니다. 10명을 집어넣었을 때 이 10명이 그러니까 1, 2개월 동안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 통합유지보수 업체가 10멤버스라는 어떤 그 멤버스를 가지고 일을 했으니 이거에 대한 돈을 청구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업체의 통합유지보수 업체는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통합유지보수를 따냈고요.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저희 쪽 인원 자체가 몇 명이 들어가든 상관은 없습니다가 됐고요. 저희 쪽 인원이 몇 명이 들어가든 상관은 없지만 일한 만큼 돈을 받겠습니다요. 결국은 10명이 들어가든 몇 명이 들어가든 간에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타당한 근거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가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지라나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내가 일을 진짜 얼마만큼 했습니다 라는 타당한 근거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견적서나 금액 산출과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 쪽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전에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ITSM과 관련된 기능들도 추가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 관리를 하고 싶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레포팅과 관련된 부분들도 역시 요청을 했던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은 지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고요. 이게 하나의 워크플로우는 아닙니다. 이제 워크플로우 자체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윗레벨에서 좀 보게끔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그쪽 그룹웨어 쪽에서 견적과 관련된 모든 작업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멤버스가 1멤버스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타기 시작을 하고요. 그런 복잡하게 타게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러니까 그런 그 계획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지라와 인터페이스를 하면서 워크플로우가 좀 복잡하고 다양하게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사와 N사 동일하게 저희가 저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드들을 좀 무지막지하게 만들었는데요. 필드들을 한 200~300개 정도 만들어서 저런 정보들을 다 처리하고 관리하게끔 고객에 해당하는 어떤 정보들을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슈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룹웨어 쪽에서 저런 이슈들을 관리하고 그런 이슈들과 연동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수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라 소프트웨어 꽂고 보고서와 관련된 거 EasyBI 꽂고요. 그 다음에 어셋 관리를 하기 위해서 컴플런스와 관련된 것들, 빌드베프와 관련된 기능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컴플런스와 비퍼캣 가지고 빌드베프와 관련된 부분들을 작업을 했고요. 여기 좀 특이한 점이 SSO도 연동을 요청을 하는 사항들이 요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물론 클라우드를 가지고 아틀라시안 제품들끼리의 SSO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과 연동하기 위한 것들도 요새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처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도 연동을 해서 빌드베프 2가 수행되기 전에 실제 소스에 취약점이 있는가라는 부분도 연동을 했습니다. 물론 N사도 다 마찬가지 그런 요청사항들이 있었고요. N사가 조금 특이하다고 하는 점들을 보시면 빌드베프 쪽과 관련된 아키텍처를 좀 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냐면 레파지토리가 2개 있습니다. SVN 저장소가 2개를 아예 만들어 놓고요.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운영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 2개의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놓고 개발자들은 그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개발을 하다가 서버에 디플로이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서버에 디플로이에 필요한 파일들을 운영자한테 FTP나 메일로 쏘고요. 운영자는 그 파일을 운영자가 관리하고 레파지토리에 커밋을 한 이후에 마지막 버전을 가지고 빌드베프를 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식으로 빌드베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사고들도 발생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한 사항 자체는 결국은 하나의 레파지토리를 통해서 논리적인 개념으로 저것들을 관리해주고자 요청을 했고요. 개발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테스트 서버에서 빌드를 해야 되는 공간, 그 다음에 스테이징 서버가 따로 있었고 운영 서버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SVN의 태그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렇게 4가지 논리적인 개념으로 관리를 했고요. 또 요청을 하는 것들이 사람이 하다 보니 이 사람이 저러한
이슈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소스겠죠. 이슈에 연결되어 있는 소스를 베이스로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 오류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머지할 수 있는 공간 이외에 다른 공간들은 개발자가 접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라는 요청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개발자가 작업했던 공간에서 이슈와 관련된 파일들만 골라서 테스트 또는 스테이징, 운영 서버로 옮기는 자동 딜리버리 쪽과 관련된, 그러니까 머저라는 부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머지를 요청을 했었고요. 머지를 할 때 저희가 가장 좀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갭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스 역전이라는 부분을 가장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보통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좀 짜서 많이 작업을 하는데요. 갭을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지금 뭐 만들다 보니까 약간 파일이 조금 잘못 만들어졌는데, 위에 있는 change set 1은 B하고 C가 아니라 뭐 D하고 F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빠르실 것 같고요. 테스트 서버에 우선은 개발자가 테스트 서버에 올린 내용은 A.Java의 1번 버전을 올렸고요. 그 이후 또 다른 개발자가 A.Java의 2번 버전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희 쪽 상황이 또는 이제 IT를 다 아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테스트가 개발이 끝난 순서적으로 테스트되지는 않죠. 그래서 테스트 서버 쪽에서 테스트가 공교롭게 체인지스 2에 있는 버전이 먼저 테스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끝났기 때문에 스테이징 서버로 옮겨야 되는 작업들을 해야 됐고요. 스테이징 서버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 문제는 changeset 1에 있는 A라는 파일이죠. 그 파일 자체는 테스트가 되지 않는 거죠. 버전 2만 테스트가 됐으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런 부분들을 일반적으로 수동으로 작업을 한다거나 또는 머지하는 사람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캐치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런 갭 현상이 발생됩니다. 자동으로 노티하기 위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세요죠. 일단 저런 체인지셋을 가진 게 갭이 발생하니 커뮤니케이션 하세요 라는 부분에 노티를 해야 됐고요. 스테이징 서버에 올라간 이후 운영 서버에 옮겨줍니다. 갭이 발생을 해서 그 갭에 대한 노티를 해결하고 개발자들이 커뮤니케이션 해결하고 스테이징 서버에 올려주고, 그러니까 운영 서버에 올려주고요. 이제 문제는 체인지셋 1이 갈 때가 문제가 생깁니다. 체인지셋 1이 스테이징 서버에 가려고 하니 기존의 자기의 내용 이외에 다르게 먼저 가 있는 버전 2가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 체인지셋에서 하나의 파일을 빼야 됩니다. 먼저 올라간 버전 때문에. 그래서 저런 부분에 어떤 아키텍처 자체를 요구를 해서 자동 딜리버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어떤 요청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 위에 여러 가지 뭐 자세한 것들은 좀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지라 이슈 타입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됐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일 저희가 고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견적 작업이 먼저 들어가고 그 견적에 맞춰서 인력 투입을 다 세웁니다. 물론 요거 베이스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투입 인력 계획이 세우면 개발과 또는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 인프라 SR과 개발 SR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는 또 작업 지시서라는 또 다른 타입의 이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말아 올려서 이 것들을 가지고 몇 멘스를 소비했는가라는 부분들이 경제성에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한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급하게 제가 고객 사이트에 해당하는 요구사항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것들 이외에, 그러니까 컴플런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지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외에, 그렇다면 저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물론 개발을 하시면 되죠. 근데 개발을 하시면 되는데 개발과 관련된 딥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조금만 또 낮추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스크립트 레벨의 코딩을 해서 관리를 하면 저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어드민 쪽 롤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들이 개발을 딥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기존에 있던 플러그인들 말고요. 그러니까 꽂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들 말고요. 개발자가 반드시 알고, 그러니까 어드민 쪽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그 플러그인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가지고 있는 기술, 제가 플러그인들 말고 REST API라는 부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릴 것 같은데요. 저희가 4개의 사이트를 좀 살펴봤지만 이 4개의 사이트 역시 다 무엇과 인터페이스가 되냐면 아틀라시안 제품 말고
또 다른 제품과 인터페이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REST API라는 공통적인 규약이죠. 그래서 저 규약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외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되든지 간에 지라, 컨플런스 안에 있는 이슈와 페이지들을 마음대로 핸들링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REST API가 뭐냐? 개발자분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REST API는 세 가지 요소로 지원이 됩니다. 자원과 행위와 표현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A라는 지라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HTTP 뭐 쭉 해서 뭐 A라는 이슈 이렇게 특정한 URL로 지칭을 해서 관리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컨플런스의 특별한 사용자들 자체도 웹에서 지칭할 수 있는 고유한 URI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URI가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되고요. 어떻게 할 거냐가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HTTP 메소드 중에 네 가지 메소드를 사용해서 지라와 관련된 걸 크리에이트 시키거나 딜리트 시키거나 검색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외부에서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제이슨 형식으로 보통 계층 구조로 정보들을 표현하는데 표현이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REST는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생성하겠습니다. 외부에서 지라에 이슈를 생성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포스트를 날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슈를 검색하고 싶습니다. get을 날리면 이슈를 검색할 수 있을 거고요. 이슈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풋을 날리시면 됩니다. 이슈를 삭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delete를 날리면 될 거고요. 그럼 REST API를 어떻게 쓰느냐? 역시 아틀라스 사이트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REST API를 지원하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뱀부, 컨플런스, 클라우드, PCI, 지라 뭐 이런 것들이 REST API를 통해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자산들을 외부에서 핸들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라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역시 지라의 서비스 데스크라든가 지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REST API가 저렇게 두 가지 분류로 되어 있고 역시 이것도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 하고요. 밑에 부분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밑에 부분이 URI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라 쪽 URL을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I 네임에 API라고 집어넣고 지금 REST API 버전 2입니다. 그래서 버전에 버전 2, 그 다음에 이슈면 이슈, 어태치먼트면 어태치먼트 이러면 그런 것들을 외부에서 접근해 나갈 수가 있으십니다. 좀 더 딥하게 안쪽으로 좀 들어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슈를 생성하고 싶다. 하나의 이슈를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 URL로 이슈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벌크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생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딜리트, 에디트, 전보들 다 가능하고요. 밑에 보면 커멘트라든가 그 다음에 외부에서 트랜잭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러한 URL을 통해서 트랜잭션 처리를 하면 지라 외부에서도 지라 안에 있는 정보들을 마음대로 상태 변이나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URL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사이트 가서 저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동영상을 뜨지는 않았고요. 제가 잠깐 REST API로 작업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 제 로컬에 있는 지라 시스템이고요. 저기에 보시면 TP10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이슈 가서 보시면 지라에서 보시고 있는 이슈 화면이죠. 그래서 지라에서 많이 보셨던 이슈 화면이고요. 유형 자체는 제가 그냥 정보처리 요청서라는 이름으로 달았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그러면 지라 외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까 처음에 REST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라 외부 시스템에서는 저런 형태로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REST API를 가지고 원하는 정보들을 호출을 하면 이게 REST API를 가지고 호출한 거고요. 이게 외부에서 본 지라 이슈의 TP2라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간단하게 REST, 그 다음에 API 2, 이슈, 그 다음에 이슈에 고유한 키컷을 집어넣으면 정보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ERP가 됐든 또 다른 ITSM이 됐든 그룹웨어가 됐든 저 정보로 핸들링하고 작업을 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런 작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자주 하는 게 무슨 얘기들을 하냐면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작업들을 할 때 선빵을 때린다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은 저런 REST API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시안 사이트에 이러이러한 규격이 있으니 이 규격에 맞춰서 지라 이슈들을 핸들링해 주세요라고 해서 그쪽 개발자하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문서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눈으로 보여주는 작업들을 하는 게 조금 그쪽 개발자가 얘기하기가 편하고요. 그래서 지라 엔지니어라고 하면 반드시 조금 알고 있어야 될 플러그인 중에 하나가 제가 좌표를 안 바꿨네요. 네. 하나가 REST API라는 브라우저 이 플러그인입니다. 무료 플러그인이고요. 저 플러그인을 통해서 외부 개발자 또는 외부 시스템 쪽들하고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규약들을 눈으로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게 TP32라고 있는 이슈에 아까쯤에 제가 브라우저에서 날려놨던 것처럼 지라 이슈 안에서 저런 것들 작업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왼쪽에 보시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목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 수정하고 싶습니다. 그럼 풋 날려 한번 보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썸머리를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런 문자만 날리면 외부에서 문자만 날리면 지라는 썸머리를 바꾸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딜리트 작업도 가능하고요. 저것도 제가 간단하게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플러그인을 갖다 꽂으면 맨 밑에 이런 메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REST API 브라우저라는 것들을 누르면 아까쯤에 보셨던 화면들이 쭉 나올 거고요. 이런 화면들을 통해서 지라와 관련된 이슈들을 웹에서 다 핸들링 해나갈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자산들이 쭉 보이실 거고요. 지금 잠깐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이슈였었죠. 제가 이쪽에서 좀 안 보여서. 네, 이슈였었고 이슈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보 자체를 좀 보고 싶으면 이 URL을 누르면 작업이 되고요. 지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TP12를 입력하고 샌드를 하시면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작업이 됩니다. 이거에 웹에서 저 정보 다 볼 필요는 없겠죠. 인터페이스를 해나갈 때 특정 필드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런 정보만 가지고 있고요. 지금 TP10이라고 보시면 DDD만 가지고 있을 거예요. DDD라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저거 제가 외부에서 한번 바꾼다는 가정하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풋에 들어가서 TP12에 날려야 될 데이터가 이거는 제가 조금 없앨게요. DDD가 아니라 AA로 바꾸고 싶습니다. 샌드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고요. 제가 지라를 들어가서 보시면 AA라고 바뀌어져 있죠. 저런 식으로 저 REST API 브라우저를 가지고 외부 시스템 엔지니어하고 대화를 하시면 충분히 외부에서 어떻게 핸들링 해나가는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음대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REST API라는 기능을 가지고 외부에서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은 어렵지 않아요. 내가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싶은데 외부와 인터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저 규격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외부에서 충분히 핸들링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아틀라시안 제품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 이외에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갖다 꽂아서 처리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필요한 플러그인들은 마켓플레이스에 들어가서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쯤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스트 케이스를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퍼를 갖다 꽂으시면 될 것 같고요. EasyBI, 그러니까 보고서를 관리하고 싶다면 EasyBI를 꽂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이외에 어드민이 해야 될 작업들이 조금 더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어드민이 해야 될 작업들이 뭐냐 하면 결국은 워크플로우를 얼마만큼 잘 만드냐 당연히 어드민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면서 뭐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냐 하면 자동화하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제를 했는데 결제가 끝난과 동시에 아까쯤에 예제처럼 라이센스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자동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S사, 뭐 마지막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필드들을 제어를 하는데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시스템을 선택을 하면 어떤 것들은 히든시키고 또는 리드 온리로 만들고 맨데토리로 만드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지다가 이런 기능은 지원하지 않아. 근데 지다에 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가공하면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외부하고. 그럼 어떤 서비스를 추가해야 될 경우도 있을 거고요. 당연히 화면에 나 요 메뉴 하나 추가시켜서 조금 더 편하게 쓰고 싶은데 이런 것들도 어드민이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검색 기능의 확장과 관련된 부분도 어드민이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런 부분들을 할 때 플러그인들을 제작할 수 있으면 다 가능하세요. 가능한데 그거 말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이트를 구축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스크립트 러너라는 플러그인이고요. 혹시 스크립트 러너라는 플러그인 사용해 주신 경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그러면 기능이 얼마만큼 막강한지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 스크립트 러너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꽂으면 거의 모든 기능들을 다 핸들링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핸들링하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포스트 펑션들의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할 거고요. 워크플로우를 핸들링 해 나갈 때 플러그인들을 꽂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포스트 펑션에 이런 것들이 하나 더 들어옵니다. 물론 저거를 꽂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까쯤에처럼 라이센스를 자동 생성시켜 주세요. 막막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저 플러그인을 꽂으면 가능하고요. 저 플러그인을 내가 특정 액션이 수행된 이후에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포스트 펑션이라는 저런 포스트 펑션이 들어오고 안에 들어가면 할 법한, 그러니까 이미 예상될 것 같은 것들은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슈를 어떤 그 워크프로를 타면서 서브 타스크를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된다. 또는 뭐 이슈를 클론해야 된다. 메일을 날리긴 날리는데 좀 디테일하게 어떤 메일을 날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고요. 그런 부분들 이외에 커스텀 스크립트 포스트 펑션이라고 되어 있나요? 저거를 선택하면 백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 백지 상태 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으세요. 뭐만 할 수 있으면 그루비 스크립트라는 언어만, 스크립트 언어죠. 자바 비슷하고요. 그 언어만 알고 있으면 모든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그 전에 잠깐 저것도 샘플을 보여드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드미 쪽 다 알고 있는 화면인 것 같고요. 지금 정보 처리 요청사와 관련된 워크플로우가 있고 이거를 편집을 눌러서 보시면 다이어그램으로 볼까요? 뭐 간단한 워크플로우입니다. 근데 이 워크플로우에 나는 승인 요청을 하고 싶을 때 무슨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승인 요청 눌렀을 때 후속 조치로 무엇을 하고 싶고요. 후속 조치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아까처럼 스크립트 포스트 펑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들어올 거고요. 클릭하고 추가하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서브 타스크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싶다라고 하면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서 특정 조건에 만족했을 때만 서브 타스크를 만들고 싶어요. 샘플이 제공이 되고요. 프로젝트가 이거일 때만 나는 서브 타스크를 만들고 싶어요. 또는 이슈 타입이 어느 거일 때만 뭐 이런 식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런 동작을 한다거나 뭐 문법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떤 이슈를 만들고 싶어요. 부작업을 만들고 싶어요. 그 다음에 필드는 올 뭐가 아니라 썸머리만 잠깐 복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고요. 나머지 기능 뭐 하지 말고 추가
작업하면 될 거고요. 게시 안 할 거고, 출판하면 워크플로우가 수정이 됐겠죠. 이렇게 수정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지금 이슈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정보 처리 요청서를 만들 거고요. 이름은 AA로 만들고, 맨데토리가 있으니까, 맨데토리가 어디 있죠? 네, 기대 효과 있네요. 네, 그러면 이슈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슈가 만들어지고 승인 요청을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썸머리가 복사된 서브 타스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러한 기능들을 가지고 실제 처리를 해나갈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프로그램 별로 짜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실제 어드민이 해야 될 작업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부분들이 UI를 좀 변경을 하고 싶다라는 부분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UI를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알고 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라촉과 관련된 화면들은 고유한 아이디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유한 아이디들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한 아이디만 알고 있다라면 그 아이디에 해당할 수 있는 UI들은 마음대로 핸들링 해나갈 수가 있으세요. 지금 보면 여기 더 많은 조치라고 되어 있는 저 부분들이 고유한 아이디를 보시면 오퍼레이션 탑 레벨이라고 되어 있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저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곳에 제가 이런 메뉴를 하나 집어넣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글 검색과 관련된 메뉴를 하고 싶다. 근데 구글 검색 그냥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내가 이슈와 관련된 썸머리를 베이스로 해서 구글 검색을 지라 툴 안에서 하고 싶다. 물론 예제죠, 예제. 필요한 기능은 다른 기능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역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장표를 우선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네. 보여드리면 스크립트 런을 꽂으시면 스크립트 런 플러그먼트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 메뉴 중에 여러 가지 UI를 핸들링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이로그 박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다 작업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런 어떤 메뉴 자체를 추가한다는 것들은 커스텀 웹 아이템이라는 것들이 그 메뉴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그 메뉴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디에 노출시키고 싶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고유한 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단순 링크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뒤에 이슈의 썸머리를 가지고 구글 검색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어떤 것들을 작업을 하시면 메뉴를 추가하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쉽습니다. 잠깐만요. 이쪽에서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스크립트, JQL 펑션. 잠시요. 추가 기능. 제가 이쪽에서 봐서 네, 여기 있네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새로운 웹에 좀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이템을 갖다 누르시면 될 것 같고요. 메뉴 자체는 커스텀 웹 아이템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검색 엔진 추가, 그 다음에 어느 쪽에 나오고 하고 싶으냐. 아까 지금 오퍼레이션 탑 레벨이셨나요? 오퍼레이션 네, 탑 레벨에 메뉴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키는 아무거나 하나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에 따라서 저 메뉴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역시 조건들을 추가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내비게이션이고요. 또 다이로그 박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좀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메뉴를 눌렀을 때 링크를 이렇게 해서 애드를 시키시면
네, AA가 있고요. EA 더 많은 조치에 문자로 입력을 안 시켰네요. 네, 메뉴 텍스트에 뭐 구글 검색.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눌러서 하고 싶은 일을 이런 식으로 새 탭으로 잠깐 볼까요? 서머리가 AA니까 AA를 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는 거고요. 저거 위에 많은 어떤 그 메뉴들을 필요하신 기능들은 추가해서 작업들이 다 가능하시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두 번째 소개시켜드릴 역시 기능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기능 추가입니다. 새로운 기능이라는 얘기는 나도 지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REST API를 보셨는데요. 그런 REST API를 말고 나도 REST API를 만들어서 외부하고 인터페이스를 하고 싶다라는 기능이고요. 제가 기능을 잠깐 지금 제 로컬에 추가를 했는데 기능은 간단합니다. 어떤 기능을 좀 추가를 했냐면 GitHub에 레파지토리 자체를 내가 좀 검색하고 싶다. 특정 키워드를 가지고 그런 어떤 서비스 자체를 지라 안에 만든 거고요.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아까 아침에 했던 것처럼 제 컴퓨터에 REST API에서 뭐 쭉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저런 서비스로 새로운 것들이 추가가 하나 되는 거고요.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REST 엔드포인트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코딩, 조금은 좀 복잡해졌죠. 그래서 GitHub에 들어가서 GitHub 역시 REST API로 외부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온 내용을 조금 정제해서 내가 만든 새로운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제가 특정 필드를 만드는데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정해져 있는 셀렉트라는 거죠. 그것들은 지라 안에서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다이나믹하게 변하는데 그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게 외부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끌고 와서 내가 셀렉트하고 이슈의 어떤 정보들을 받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쯤에 제가 새로운 기능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새로운 기능이 검색, GitHub에 검색을 하기 위한 엔진이고요. 그 서비스를 내가 뭐 할 수 있냐면 이러한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behavior라는 기능이고요. 이것들을 통하면 결국은 지라를 가지고 작업을 하실 때 외부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든 또는 REST 서비스로 지원을 하든 그 정보를 마음대로 내가 담아다가 지라에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거 만드는 방법 역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behavior 쪽에 간단하게 그루비 스크립트 정도만 입력을 하시면 그렇게 가능하고요. 아까 아침에 제가 작업을 했던 REST API URL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저것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REST API 자체는 이게 GitHub인가요? 네, GitHub에서도 역시 REST API로 저런 식의 쿼리를 날리면 GitHub에 있는 요거와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가능하고요. 그럼 테스트와 관련된 레파지토리 목록들을 가져올 수 있고 제가 그것들을 좀 더 가공한 새로운 서비스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웹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역시 그거와 관련된 간단한 정보 레스트를 그것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뭐를 할 수 있냐 하면 이슈 한번 볼까요? 아까 아침에 보였던 게 여기 있나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입력할 수가 없죠. 제가 아직 인테그레이션 좀 안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작업만 잠깐 보여드리고요. 개발하는 거 말고요. REST API는 다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쪽에 제가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샘플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저 샘플이라는 프로젝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핑을 제가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저 비헤이비어를 언제 할 거냐, 이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잘못했네요. 다시요. 테스트 프로젝트의 타입은 이렇게만 작업을 하면 아까 아침에 보셨던 아까 전에 작업이 안 됐을 텐데요. 제가 여기다 뭐 테스트 레파지토리가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하면 검색해서 가져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와서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뉴를 노출시킨다든가 그 다음에 저런 필드들이 어떤 특정한 성격들을 가지고 외부에서 정보를 가져온다라는 것들도 다 가능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린 그 스크립트 러너라는 이 플러그인들은 그래서 지라 어드민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플러그인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간단하게 이용해서 지라를 마음대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을 조금 알아봤고요. 그거 말고 또 하나 제가 소개시켜드릴 것들은 뭐가 있냐 하면 JS 인클루드라는 것들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시간 몇 분 정도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제가 지금 시간 체크를 안 해서. 네, 저 JS 인클루드라는 플러그인들은 저희가 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냐면 아까 처음에 사용했던 플러그인들이 다 서버단에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서버단에서 돌아가다 보니 비헤이비어 동작을 할 때 상당히 퍼포먼스가 조금 늦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루비도 모르고 나는 해야 될 일 자체가 화면을 마음대로 제어하고 싶어. 그것만 하면 돼. 특정 아이템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것들은 히든되고 어떤 것들은 맨데토리로 바꾸고 이것만 하면 되거든. 이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클라이언트 내에서 그것들은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바스크립트만 알고 있다면 저 플러그인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마음대로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화면 내에 해당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핸들링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다른 시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슈고요. 이거 뭐 FTP 12? 디버깅 모드죠. 브라우저에서 FTP 12 누르면 HTML로 이렇게 까집니다. 이렇게 까지는 거에 고유한 아이디들이 있죠. 커스텀 필드 만들면 커스텀 필드 아이디가 고유한 아이디 들어옵니다. 저 아이디만 만들면 저거 마음대로 핸들링 가능합니다. 어떤 식의 핸들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영향도 분석 결과가 없음이에요. 그런데 사용자 오류를 선택하면 영향도 분석 결과에 장세한 내용을 달고 싶어요. 나와야 될 거고요. 없으면 선택하면 저것들이 사라져야 될 거거든요. 저런 부분들이 서버단에서 작업을 하면 하나, 두 개 정도라고 하면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저런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서버단에서 눈으로 보여요. 누르면 저것들이 툭툭툭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아예 클라이언트 단에서 저런 것들을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네? 넘었어요? 네. 그래서 저것도 좀 예제로 보여드리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지금 EasyBI라는 솔루션은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많은 레포트와 관련된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EasyBI 쪽 샘플 사이트 가보면 굉장히 많은 보고서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다나 이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고서들은 이를 어떻게 분할해서 잘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주 보고서가 될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상당히 힘드실 것 같으세요. 그럴 때 사용하는 보고서고 이 보고서들은 자유자재로 보고서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다 바꿀 수 있으세요. 라인 그래프로 바꿨다가 드릴 다운 됐다가 막대 그래프로 바꿨다가 표로 바꿨다가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플러그인이 APM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 하면 지라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유저들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성능과 관련된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라와 관련된 성능 도구들을 기존에 APM 도구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화려하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플러그인을 갖다 꽂으시냐면 프로메테우스라는 플러그인을 갖다 꽂으면 지라 쪽과 관련된 리소스들 전부 다 긁어가서 프로메테우스 쪽에서 확인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물론 그거 외에 지라의 특별한 상황들도 모니터링이 가능하세요. 이슈가 몇 개 만들어졌고 유저가 몇 명 들어갔는지 또는 컨퍼런스 같으면 뭐 페이지가 몇 개 만들었는지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러그인을 갖다 꽂고 프로메테우스 서버에 그런 것들을 게더링 하고요. 그라파라나는 다 오픈소스입니다. 저걸 베이스로 해서 화면을 디자인하시면 충분히 오픈소스를 가지고 지라, 컨퍼런스와 관련된 APM 도구들도 다 구축을 해서 시스템 모니터링 어떻게 하실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러그인을 그럼 언제 만들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드린 설명을 가지고 작업을 못할 때 그럼 플러그인을 만드시면 돼요. 플러그인들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하나의 플러그인은 여러 개의 뭘로 되어 있냐면 모듈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면과 관련된 기능,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을 나 한 플러그인 닫고 싶다. 그럼 화면과 관련된 기능,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 워크플로우와 관련된 기능들을 저는 모듈에 같이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라에서 어떤 모듈을 지원하느냐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 모듈을 툭툭툭 갖다가 플러그인들을 마시면 아까쯤에 했던 모든 기능들이 다 가능합니다. 저희가 주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인데 뭐냐면 빌드 배포 쪽을 테스트 서버와 운영 서버 두 개가 있고요. 테스트 서버에서 빌드 배포가 성공이 되면 당연히 빌드 배포 석세스 됐으니까 넘어갈 거고요. 페일드 했으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REST API나 그런 들 가지고만 작업을 하면 지라 쪽에서는 빌드 배포를 하기 위해서 REST API를 가지고 빌드 배포와 관련된 솔루션과 인터페이스를 할 거고요. 빌드 배포와 관련된 솔루션에서는 자기가 빌드를 끝나면 결과가 성공됐다라고 하면 REST API, 지라가 지원한 REST API를 가지고 트랜잭션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문제점은 있죠. 사용자가 저 상태가 변경되기 전까지 자기가 빌드가 성공됐는지 실패됐는지 확인하기 상당히 힘드세요. 그리고 코딩해야 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저희들도 무엇을 하냐면 플러그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떻게 빌드했는지 상세한 정보는 그냥 REST API 가지고 파일을 첨부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가 플러그인을 만든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된 거죠. 저거 가지고는 인터페이스 하기 조금 힘들다라는 거고요. 결국 플러그인을 만들면 다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슈 쪽에 새로운 이슈 쪽, 그러니까 설정 쪽이죠. 설정 쪽에 뭐 할 수 있냐면 서로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화면들, 컨피규레이션과 관련된 페이지들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텍스트 필드만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빌드 배포와 관련된 거면 또 다른 타입이잖아요. 또 다른 타입의 것들을 집어넣고 거기에 정보들을 입력해서 테스트 작업을 할 땐 어떤 프로젝트를 호출해서 빌드 배포를 할 거냐, 운영 서버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새로운 타입도 추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설정 페이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설정들과 관련된 화면들도 내가 마음대로 디자인을 하고요. 이제 실제 개발자 입장이죠. 개발자 입장에서 코딩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저런 설정만 이제 어드민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사용하는 유저들은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테스트 서버에서는 이 프로젝트 호출해, 운영 서버에서는 이 프로젝트 호출해. 실제 지라를 이용해서 빌드 배포를 하는 사람들은 저런 커스텀, 그러니까 UI를 만들어 놓거나 플러그인을 만들면 이 설정만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포스트 펑션 새로 추가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스트 펑션도 저런 식으로 추가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되면 가능하죠. 뭐가 가능하냐면 이슈에서 빌드 배포를 하면 내가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이슈들이 어떻게 빌드 배포됐느냐, 성공됐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화면들도 역시 갖다 끼워 꽂을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갖다 눌렀을 때 지라 화면 안에서 빌드 배포된 로고들도 다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조금 많이 지체돼서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자체는 지라가 또는 전체적으로 아틀라시안 쪽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아틀라시안 쪽과 관련된 내용 자체가 무엇을 지원하냐면 기본 기능은 상당히 충실하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들이 자기가 그것들을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를 확장하기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요.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여러 가지 ALM 솔루션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틀라시안 쪽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런 SDK 프레임워크 자체가 가장 강력하다라고 지금도 가장 강력하다고 이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여기로 세미나 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